선잠을 자던 서연이 아침 일찍 놀라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자고 있는 은우. 얼른 은우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연의 피부치. 소중한 아들이죠. 지난밤 저녁부터 열이 올랐기에 서연은 그런 아들이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엄마, 조금만 더 잘래요. 은우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깨웠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한다고 했잖아. 은우가 벌떡 일어나 큰 눈을 깜빡였어요. 서연은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은우는 자주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엄마, 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괜찮아. 유치원 다녀와서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서연은 은우의 옷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간호사가 된 것도 누군가를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서연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서연 씨, 오늘 은우 상태는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열이 나서요. 동료 간호사가 위로하며 답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의 걱정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한편 큰 종합병원에서 정민호가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응급실 지원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몇 시부터 들어가면 되나요? 오후 2시부터요. 갑자기 환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민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응급실 근무가 늘어났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옛 생각이 났죠. 대학 시절 만났던 서연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의사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모든 것이 준비된 삶을 살았지만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응급실 근무가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호는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어요. 옛 연인과 헤어진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서연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아원 출신인 서연을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다툼이 떠올랐어요. 민호야, 너는 의사가 될 사람이야. 그런 출신과 만나면 안 돼. 어머니의 말에 서연이 상처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서연이 먼저 이별을 선택했어요. 그때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민호였기에 첫사랑의 생채기와 아픔을 안고 훈련소로 갔었어요. 오후가 되자 은우의 유치원에서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은우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은 급히 조퇴를 신청하고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우는 축 늘어진 채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은우야, 어디가 아파? 엄마,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뜨거워요.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체온이 40도나 되어서 아이의 뺨도 붉게 변해 있고 가쁜 숨을 쌕쌕 쉬고 있었죠.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부터 계속 보채더라고요. 서연은 서둘러 은우를 데리고 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죠. 은우야,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보여드리자. 네, 엄마.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혼자 키우는 아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며 서연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서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우는 서연의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은우 환자 보호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은우를 안고 일어났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의사용 의자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민호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고 숨이 막혔어요. 민호 역시 펜을 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서연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은우를 더 꽉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요. 서연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문의로서의 태도를 취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요. 지금 39도 넘는 것 같아요. 민호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일어났습니다. 서연 곁으로 다가와 은우를 살펴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안녕, 은우야. 내가 정민호 선생님이야. 은우가 힘없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과 등을 들어봤습니다. 호흡음을 확인하며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워줬어요. 진료 과정에서 민호는 계속 서연을 의식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옛 연인이었어요. 서연 역시 민호의 손길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어요. 체온계가 삐소리를 냈습니다. 민호가 확인하니 39.6도였어요. 열이 꽤 높네요. 목이 아프거나 배가 아픈 곳은 없어? 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모간을 살펴보고 배를 눌러봤어요.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계속하던 민호는 문득 멈췄어요. 은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썹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코끝과 입 모양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눈썹이 똑같아요. 은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처럼 눈썹꼬리가 하늘로 뾰족 올라갔네요. 은우의 말에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전문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7살이라면 자신들이 헤어진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해열제 주사를 놓고 처방전을 작성했어요. 은우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오늘 밤 계속 지켜보시고 열이 안 떨어지면 내일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일어나며 은우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서연이 잠시 멈췄지만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빈 진료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은우는 해열제 덕분에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와의 재회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 선생님 참 친절했어요. 그래, 은우야.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우가 민호를 닮았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이였지만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서연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와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우를 낳고 키우면서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혹시라도 올까 종종 상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우의 열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깨어나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은우는 숨을 헐떡이며 뒤척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증상이었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서연은 서둘러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몇 모금 마시고는 토해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어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은우를 안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하는 길에 은우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또다시 민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호가 이미 근무 중이었어요. 또 열이 나나요? 네, 새벽부터 갑자기요. 토하기도 했어요. 민호는 은우를 침대에 누이고 다시 진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목의 림프절을 만져보고 배를 눌러봤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와 폐 소리를 들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계속 열이 나는 게 일반적인 감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체열실에서 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서연도 함께 찡그렸어요. 민호는 은우의 손을 잡으며 달래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은우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와 서연은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은우는 해열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치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혈액내과 전문의와 상담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혈액내과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골수 검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골수 검사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직접 결과를 들고 왔어요. 서연은 민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우가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말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골수 이식이요? 그럼 누가 해주나요? 보통은 가족 중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요. 민호의 말에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은우의 아버지는 민호였어요.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7년의 세월과 상처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서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시면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우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은우 곁에서 지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 역시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은우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연은 병실에서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간호사 일도 휴직하고 오직 은우에게만 집중했어요.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혈액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가요? 곧 나을 거야, 은우야.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별로 좋지 않아요. 민호는 은우의 차트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혈액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진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은우를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우가 내 아들이야, 그렇지?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심한 반대와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서연을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때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검사받을게. 정말요? 내 아들이니까. 민호의 확고한 대답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어떻게 지난 7년의 시간을 현재와 이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우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민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틀이 200년 같은 길고 긴 시간의 늪이었어요. 다행히 완벽한 일치였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의 적합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전적 일치도가 매우 높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정도 적합성은 드물어요. 주치의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은우와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려 노력했어요. 아이는 민호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우야, 아저씨가 재미있는 얘기 들려줄까? 네, 좋아요. 민호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은우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픈 중에도 아이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한테 매일 찾아와서 책도 읽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줘요? 은우가 특별하니까. 민호의 대답에 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병실 안을 둘러보며 찡그렸습니다. 은우는 낯선 할머니를 보며 서연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7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설명해라. 어머니, 일단 밖에서 얘기해요. 민호는 어머니를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은우를 달래며 불안해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또 나타났다고? 애까지 데리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요.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7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병실 안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은우가 내 손자라고? 내 어머니.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어요.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골수를 이식해줘야 해요. 뭐라고?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은우의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은우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어머니께 그간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 아닌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은우가 어머니의 유일한 손자예요. 민호야, 그게 무슨 뜻이니?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죠.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을 때는 걱정하실까봐 회복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저 역시 앞으로 아이를 갖지 못할 거란 사실을 상상치 못한 상황이라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 손자라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평생 품고 살 손자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서연 씨. 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내가 7년 전에 너무 심하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은우가 정말 우리 손자라니. 내가 몰랐어. 어머니는 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우는 여전히 서연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낯선 할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볼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살짝 내밀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목소리도 민호를 닮았네.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은우는 금식으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서연은 아이 곁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서연은 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일찍 와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공여자로서 함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우야,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서워요, 아빠. 은우가 자연스럽게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짜 아버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길에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도 은우의 손을 잡으며 걸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을게. 네, 할머니. 은우는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아줬어요. 마지막 포옹이 길고 깊었습니다. 용감하게 자라고 와. 네, 엄마. 민호도 수술복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골수 이식은 공여자와 환자 모두에게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정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죠. 수술실 문이 닫히자 서연과 어머니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적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내가 7년 전에 너무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알아. 하지만 은우만큼은 제대로 지켜주고 싶어.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는 정막만이 흘렸어요. 서연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민호의 골수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식을 받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긴장한 채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은우의 몸이 수술을 버티기 힘들어했습니다. 민호는 골수 채취 후에도 은우의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식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려줬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안도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될 예정이고 공여자분도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언제 면회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부터 가능할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은우의 얼굴을 창문 너머로 보며 기도했어요.
민호는 회복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은우를 찾았습니다. 은우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잘 자리 잡아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료진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어요? 내일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화냈습니다. 은우도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민호는 매일 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은우는 민호와의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빠, 이 그림 어때요? 은우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명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민호는 그림을 보며 뭉클해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7년 동안 놓친 시간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은우를 돌봤습니다. 죽이나 과일을 가져와 직접 먹여주며 할머니 역할을 했어요. 7년 만에 손자를 만난 기쁨이 컸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야 빨리 나아.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우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은우만 생각하면 돼요. 서연의 차가운 대답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어른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차갑게 해요? 차갑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은우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의 갈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도의 조용한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했지.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은우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겠어. 은우는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예요. 알아.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야. 약속해. 어머니의 진심에 서연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우를 위해서라도 화해가 필요했어요.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은우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은우야. 엄마도 아빠랑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은우의 순진한 바람에 민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아이를 위한 마음만은 같았어요. 서연아, 우리 천천히 해보자. 아이만큼은 절대 실망시키지 마세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약속했어요. 퇴원 후 은우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유치원에 다시 나가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혈액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바쁜 의사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갔어요. 은우는 아빠와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할까요? 은우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그림 그려요.
두 사람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우의 그림 실력도 늘어갔어요. 민호는 아이의 작품을 병원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민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은우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은우를 혼자서 이렇게 잘 키워줘서. 민호의 진심 어린 감사의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주 은우를 데리고 경로당 봉사활동에 나갔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손자 자랑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은우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어머, 정말 예쁘게 그렸네. 어머니는 은우의 그림을 들고 다니며 자랑했습니다. 7년 동안 놓친 할머니 역할을 열심히 해나갔어요. 서연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은우 옷을 사러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괜찮아요. 은우가 행복하니까. 사실 저도 은우가 저처럼 외롭게 가족 없이 자랄 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돌아 가족이라는 인연에 닿아서 이젠 감사해요. 두 여자의 대화에는 이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공통의 사랑인 은우를 통해 마음이 이어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은우는 민호와 축구를 하고 서연과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할머니 같이 해요. 은우가 두 손을 뻗으며 불렀습니다. 서연과 어머니도 일어나 함께 뛰어놀았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거 맞죠? 은우가 네 사람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맞아, 은우야. 민호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우는 네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걸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이 모든 것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그래, 은우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긴 외로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은우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줬어요. 우리 은우가 최고야. 민호가 아이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밤이 되어 은우를 재우고 어른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대화가 오갔어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저도 고마워요. 은우가 아빠를 만나서 행복해해요. 우리 모두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방에서는 고른 잠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우는 매일 아침 밝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가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아픈 아이가 아니라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은우의 천진한 고백에 새 어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운명은 돌고 돌아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함께 지켜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